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비상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긴급하게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가졌는데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오늘 결정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 학생들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 덜어드리느라고 우리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교육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시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도 거론된 것 같던데요. 학생이나 교사 등 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예, 지난 8월 11일 날 경기도 용인, 그다음에 서울의 성북구 또는 광진구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들 학생과 교직원이 총 9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예. 등교 수업 이후에 발생한 전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의 50%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거나 많아야 한 3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8월 11일 이후는 하루에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지난 일요일부터 서울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9월 11일까지 수도권에는 3분의 1 등교, 비수도권에는 3분의 2 등교를 공고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도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 조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수도권 포함해서 부산 지역이 조금 더 심각한 게 또 있어가지고요. 부산요. 그래서 네. 일부 시군구 단위에서는 완전하게 3분의 1이 아니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예, 서울 같으면 성북구, 강북구 같은 데가 해당이 자체적으로요? 예. 네,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네. 기타 가평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렇게 되고 또 부산의 전 지역 이런 쪽이 지금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의 밀집도를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의 밀집도를 유지하고요. 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3분의 2의 밀집도를 유지해달라는 저희들이 권고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네, 강력하다고 하지만 권고는 권고 아닙니까? 그 강제 조치는 아니잖아요. 각 시도교육청이 모두 다 따른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지난 7월 말 정도에 이제 각 교육청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상황이 지금 같지 않고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교육청 중에는 특히 이제 저쪽 호남권이나 강원도 또는 경상도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이미 선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져서 오늘 수도권 이외 지역도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전체 교육청이 다 3분의 2 밀집도 유지하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합의라면 다 따르시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낮춰서 등교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확산세가 빠르고 심각해가지고요. 등교 자체 그게 괜찮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지금 방학 중인 학교가 많습니다만 개학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에서 이상 증세가 생기면 학교는 개학을 했더라도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1학기에 취했던 방역 조치를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차관님 말씀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중이니까 집에서 자가 진단 등을 하면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하면 빨리 통보하고 그래서 개학을 하면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부 학교는 이미 이런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학을 이제 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학교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 학교도 개학하기 전부터 자가 진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면 등교를 했던 학교가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 좀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다음 주부터는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안내하는 것을 충실하게 잘 따라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네. 선별 진료소라든지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한다고 하면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저도 학부모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학교 가면 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또 등교가 안 되면 학교 못 가기 때문에 학력이라든지 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문제 걱정.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이제 심한 게 이제 찬바람이 불면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의료 전문가,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능 특히 고3 학생들 현재도 2주 늦춰서 12월 초에 치러지는데 더 연기될 가능성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 시험을 네. 철저하게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치르는 거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세부 방역 지침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만약의 경우엔 대비는 항상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관님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 문자로 질문을 참 많이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하나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7611님께서 차관님 안녕하세요. 수도권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주변 학원가들이 거의 다 정상 운영 중인데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질문을 주고 계세요. 학교야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 내리고 권고하고 한다 하더라도 학원들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염려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는 오늘 0시부터 300명 이상의 그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요. 네. 그다음에 300명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 명령이라고 해서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이 됐는지 이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미 오늘부터 들어갔고요. 중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을 할 것이고요. 네네. 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원도 원격 수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원격 수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학교도 되도록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 코로나19 심해지면요. 학원도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또 다른 걱정이 학습 격차가 너무 커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들으시죠, 이 걱정들. 예, 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선생님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원 자격 소지자 또는 사대생이나 교대생처럼 예비 교원들이 보조 인력으로 참여해서 쌍방 원격 수업을 보충 수업을 해준다든지 네. 또는 가밀학급 분반 수업할 때 참여를 한다든지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학습 코칭이나 상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학습 지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 네. 저희들은 뭐 두드림 학교다 또는 학습 클리닉이다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네. 온라인으로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는 선생님 지도하에 진단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라는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교와 잘 상의를 하면 네. 여러 가지 적절한 그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2학기 때는 이러한 그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네.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창덕여중을 방문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 점검을 하는 화면을 저도 봤는데, 네네. 그리고 일일 학생으로 스마트 수업 참여하는 모습도 참 뭐 재밌게 봤고요. 네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이거 하면 미래 학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창덕여중은 2015년부터 미래학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적인 조치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그 보통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일거오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거오득. 일단은 예. 그린 스쿨, 그린 학교는 환경 친화적인 그 제로 에너지 학교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단열 장치를 잘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린 학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학교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학교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공간 혁신을 하는 그런 학교. 그리고 학교 학생들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쓰는 학교 시설 복합화. 아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미 오래된 40년 이상 된 학교의 그 노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15가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네네. 궁극적으로는 교육 개혁, 즉 수업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혁신하는 학교다. 네.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차관님. 네네. 네, 9809님인데요.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개학이 미뤄졌어요. 얼른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마음 놓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원도 다들 휴강하고 어른들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